민주당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즘은 이제 정치가 판이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국민을 바라보는 그것에 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에 대한 포션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정치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노란색 이 뭐 옷이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안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MBN 사옥에는 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때 조정훈 시대전환 네, 후보와 네, 단일화 네. 토론회 때 네, 나와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동안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1년 반, 2023년 1월 달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네. 그 선임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돌아와서 서강대학교에 네. 멘토링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멘토링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멘토링 센터 공동센터장을 하면서요. 네. 경험이 주는 미래.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그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젊은이들을 위해서 네. 특강을 하는 시리즈를 지금 네.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오셨던 분이 이창용 하는 총재였고요. 그러시구나. 5번 지금까지 했는데 네. 5번째 강사가 퓨리오사 AI의 백준호 대표였습니다. AI가 또 나오는군요. 네, 왜냐하면 그 네. 퓨리오사 AI 백준호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면서 네. R&D 자금 약 2억 원을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R&D 자금이 지금 1조 가치의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뿌듯함을 느끼고 엄청난 있습니다. 경험을 나중에 이제 뭐 네. 기회가 된다면 충분히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2023년 1월부터 24년 봄 상반기까지 네. 애국에 계셨어요. 네. 그러면서 국내 정치 그때 당시 국내는 상당히 격변의 전 정권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시기였는데 아무튼 국내 상황도 계속 정치 상황 지켜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하버드에 가서 네. 맨 먼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네. 2023년의 화두가 반도체의 무기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이슈를 가지고 하버드에서 포럼이 본물 터지듯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고도로 이제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네. 그랬는데 그 수많은 포럼에 네. 한국 기업도 나타나지도 않고 한국 정부도 오지를 않는 관심이 거예요. 없고.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하버드에 항의를 했어요. 왜 한국을 부르지 않냐? 부르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반도체 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운 네. 나라인데. 그랬더니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신이 있지 않냐. 당신이 해라. 그래서 이제 저를 막 패널로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경에는 네. 한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 너무 관료적이다. 그래서 섭외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또 들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고. 오히려 국내에서 네. 뭐 섭외가 어려웠던 상황들, 당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장관님께서 AI 반도체 전도사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일단 사실상 정치에 조금 거리를 두셨다가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계시면서 반도체 이쪽에 주력하시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새로운 정권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2달 좀 넘었고 네. 70일쯤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응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전직 장차관 네. 지지선언 할 네. 때 그 네. 당시에 이제 기억납니다. 네. 갔었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저는 지난 2달간은
속전속결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 네. 명쾌하고 명쾌하다. 정확하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빠르게 판단하시고 네. 그다음에 디렉션을 정확하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저 비정상적인 국가가 됐었는데 이 비정상적인 국가를 정상적인 국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돌려놨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 과정에서 일부 비판도 있었고 야당 중심으로요. 그런 우려도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에 해외에서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정상화되고 네, 있는 네, 그런 네. 단계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 국정 지지율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제 늘 그 어떤 기대치와 저는 비례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네. 뭐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쭉 지난 2달간 쭉 상승세를 타다가 네. 이번 주 들어서 좀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아마 여러 가지가 겹쳐서 저는 그럴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면 아닙니까? 조국 사면도 있었고 인사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요. 네. 바로 하락하지 않습니다. 네. 누적된 결과가 한두 주 후에 네. 또 뭔가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인사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겹쳐져서 이제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네. 저는 이 조국 그 전 장관 사면 문제도 이 속전속결의 한 일환이다? 일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 하면은요. 네. 그 예를 들면요. 지난 초파일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에 네. 특별 사면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평상적으로 보면 부처님 오신 날에 특별 사면을 안 하면 크리스마스 때도 보통 안 합니다. 네. 물론 이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또 사면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잣대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번에 사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어차피 사면을 하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찍 빨리 털고 가는 그것이 더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전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 연말에 해도 되고 좀 속도를 늦춰도 되는데 그래서 당 내에서도 예를 들면 한준호 뭐 의원 같은 분도 이번에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역시 속전속결의 일환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갔습니다. 네. 국민 정서를 좀 더 반영했다라면 좀 늦춰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장관님께서는 보고 계시는군요. 뭐 반드시 이게 잘했다라기보다는요. 네. 어차피 연말에 가서 만약에 사면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런 가정이었다면 지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그럼 조국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지방선거에 뭐 출마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뭐 언론이 엄청 빠르잖아요. 정계의 장관님도 잘 복귀를 아시겠지만. 빨리 하시겠죠. 저도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 이후에 어떤 정치 노선이나 행보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네. 예측하기는 것 네. 자체가 아직 15일 날 이제 나오자 출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네. 민주당의 베테랑이셨고 잔뼈가 굵으셨고 네. 제가 법사위원장 하실 때 열심히 취재도 했었고요. 시원시원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제 정치가 판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집권 여당이 되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정도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 이제 정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국민을 바라보는 그것에 그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민주당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에 대한 포션이 조금 더 넓어졌다고 할까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정치 행보와 다른 행보를 하는 경우가 간간히 눈에 띄죠. 그게 네.
우려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통쾌할 수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네. 해안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당원, 소위 네.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 뭐 개딸이라고 우리가 속된 말로 표현을 하는데 당원과 당원의 지지만을 지금 많이 이렇게 고려하고 그에 기반한 정책과 당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걱정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또 정치의 한 정치라는 것이 네. 그런 지지자들의 그 요구와 또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통쾌함? 네. 통쾌함을 또 대변해주는 또 그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네. 하죠. 네. 그것을 어떻게 잘 배합해서 균형감 있게 가져가느냐. 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균형감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있습니다. 좋으신 네. 말씀이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비정상적인 상황, 많이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어서 정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여야 협치가 중요한데 네. 그런 균형을 여당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당 안에서조차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그 안에서 국민들을 바라보는 균형 지금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감이 깨지게 되면 결국은 뒤뚱거리게 되죠. 그러면 네.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당은 그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네. 강성이지 않습니까? 아, 강성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박혀져 있죠. 근데 네. 실질은 또 반드시 또 강성만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나긋나긋한 면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언론에 비친 모습이거나 아니면 사석에서 이렇게 모습은 네. 엄청난 강성이신데. 그래서 네. 오히려 저런 강성 이미지를 가진 당대표가 네. 균형감을 가질 때 국민들이 더 많이 지지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네. 당대표께서 앞으로 보여줘야 하실 모습은 어떤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 속에 숨어 있는 어떤 균형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였는지 그 뭐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네. 예, 본회의장에서 그 주식 거래하면서 그런 일이 있자마자 바로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공과 사를 저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는 사실 박지원 저 국정원장님,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윤근 대표 그리고 이춘석 이렇게 4명이서 우리가 그 사법개혁에 시동을 걸었던 네. 굉장히 그 이명박 정권 하에서 정말 4명이서 12명을 상대하면서 네네네. 국민의힘의 12명을 상대하면서 힘들게 싸웠던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적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는 음. 저는 이것은 정말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의 대선배이시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법사위원장 예전에 하셨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야 협치 이끌려고 네. 상임위 하시면서 부단히 노력하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 정청래 당대표 법사위원장 하실 때 상임위 보셨죠? 카리스마 있게 막 하고 그때는 제가 좀 외국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래요? 네. 자주 보지 못했는데 예. 네,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네. 영상을 보면 영상을 보긴 봤습니다. 그 덕에 당대표가 되셨을 수도 있다고 좀 볼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뭐 정치 현안 이건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 국민의힘도 지금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여의도 정치라고 하는 게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게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는 악수도 안 하겠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어떤 내란의 공범 정당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근데 또 이 리더라고 하면 좀 손도 잡고 좀 보듬고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지 좀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정청래 당대표가요. 의외로 또 좀 코믹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악수도 안 하겠다. 사실은 아마 그게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네. 뭔가 그렇게 이제 내비쳐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상대가 너무 너무 엄하게 받아들이나요?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정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제 네. 국면이 지금 경색됐는데 네. 어느 날 좀 그 코믹한 터치로 내가 그냥 그건 한번 아, 해본 소리였는데 너네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해법이다. 네네. 그러니까 예능으로 말한 걸 지금 상대 당이 다큐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접근을 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장관님의 이 좋은 해법을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잘 한번 좀 헤아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